안녕하세요. 말랑한 감성으로 깨어나는 여정, 말랑여정 우주방송국입니다. 인류는 정말 어디에서 왔을까? 왜 문명의 발자는 어느 순간부터 마치 누군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처럼 빨라졌을까? 이런 질문을 한 번쯤 마음속에 품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역사가 아직 다 쓰이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문득 스쳐간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아직 표지조차 넘기지 않은 책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상상과 호기심을 자극해온 외계 기원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신화인지 혹은 인간의 상상력인지를 단정하기보다는 왜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어 등장해 왔는지 그 이유를 함께 탐구해 보려 해요. 여러 외계 기원설들은 왜 태어났고 왜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를 매혹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외계 기원설 중 하나는 니비르 행성과 아눈나키 이야기입니다. 고대 수메르 점토판을 연구한 제카리아 시친의 개인적인 해석에 따르면 약 45만 년 전, 그가 태양계의 12번째 행성이라 부른 니비르에서 아눈나키라는 종족이 지구에 왔다고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금을 채굴하는 것이었어요. 니비르의 대기를 유지하기 위해 금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구에서의 노동은 너무 힘들었고 그들은 원시 인류인 호모 에렉투스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아눈나키의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DNA를 호모 에렉투스와 결합해 호모 사피엔스를 창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뇌가 갑자기 발달한 이유,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DNA 영역을 아눈나키의 흔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인간은 자연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외계 문명의 개입으로 탄생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 해석은 고대 문헌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에 기반한 것이고 주류 과학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셸 데마르케의 책 9일간의 우주여행에 등장하는 바카라티니 행성 이야기입니다. 약 135만 년 전, 인류의 일부 조상이 켄타우루스 자리에 바카라티니 행성에서 지구로 왔다는 이야기죠. 그들의 행성은 내부적으로 식어가고 있었고 500년 안에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해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구에 새로운 문명을 세웠고 일부 고대 유적과 문명 기술의 기원을 설명하는 단서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자의 체험담 형식으로 전개되며 역사적 사실로 입증된 내용은 아닙니다. 조금 더 과학적인 가설로는 펜스페르미아가 있습니다. 펜스페르미아는 생명의 씨앗이 우주를 통해 전달되었다는 가설입니다. 즉, 지구의 생명은 어디선가 날아온 미생물이나 유기물에서 시작되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경우 외계 생명체는 꼭 지적 존재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주의 자연적 현상일 수도 있고 단지 생명의 씨앗을 옮긴 매개체였을 수도 있죠. 이 가설은 현재도 과학계에서 연구와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계 기원설은 인류의 육체적 탄생에 외계의 개입이 있었다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일부 영성가들과 탐구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영혼의 기원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별의 씨앗, 스타시드라 불리는 영적 기원설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지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주의 근원에서 태어난 빛의 존재이며 지구에 오기 전 플레이아데스, 시리우스 같은 별의 문명을 거치며 지혜를 쌓아온 영혼이라는 이야기죠. 스타시드는 특별한 소수만의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곁에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역시 지구인이라는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연기 중인 별의 여행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다정한 미소 속에 어쩌면 함께 누볐던 어느 먼 별의 기억이 잠시 스쳐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마지막으로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 같은 고대 문명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문명들은 자연과 깊이 조화를 이루며 정교한 지식과 기술을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일부에서는 이 문명들이 지구가 아닌 외계 기원을 가졌을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레무리아는 인류가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문명일 수도 있고 신화로 남은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직 이해되지 않은 역사의 조각일지도 모르죠. 특히 레무리아는 육체와 영혼의 기원이 만나는 신비로운 지점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일부에서는 레무리아인들이 고차원의 의식을 지닌 빛의 존재였으며 인류의 영적 스승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약 7만 년 전 전후로 인류의 지능과 의식이 급격히 확장된 미스터리한 시기 역시 이 고차원의 영혼들이 지구의 육체와 본격적으로 결합한 순간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외계 기원설들은 계속해서 등장할까요? 우리는 자신의 기원을 알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죠. 지구가 혹독한 학교가 아니라 놀이터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육체라는 옷을 입고 지구에 놀러온 빛의 존재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결국 외계 기원설은 진실 여부를 떠나 잊고 있던 우리의 거대한 본 모습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유적과 문명,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들 앞에서 상상력과 호기심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역사와 신화, 과학과 영성이 만날 때 외계 기원설이라는 이야기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외계 기원이었는지 아니었는지가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조금 더 성장해 나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오늘의 말랑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하얀 눈처럼 고요한 사랑과 조화로 물들길 바라며 다음 여정에서 다시 함께해요.